1984년 천문학자들은 우리은하 중심에서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발견합니다. 거대 전파망원경 어레이 VLA로 관측한 우리은하 중심에는 은하 원반에 대해서 수직하게 길게 이어지고 있는 놀라운 전파 필라멘트가 존재하고 있었죠. 이 거대한 필라멘트는 그 길이만 100에서 150광년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추가 관측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수직 필라멘트가 계속 발견되어 왔죠.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우리은하 중심에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놀라운 구조를 발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발견되었던 수직한 필라멘트와 달리 이번에 발견된 구조는 은하 원반에 나란하게 누워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이 수평한 필라멘트는 모두 정확하게 우리은하 정중앙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은하 중심에서부터 무언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우리은하 중심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우리은하 중심부에서 놀라운 발견을 해준 이 두 분의 천문학자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우주먼지헌터타임즈 우리은하 중심부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2022년 천문학자들은 미어캣 전파망원경을 활용해서 우리은하 중심을 바라봤습니다. 미어캣은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남아프리카 벌판 위에 여러 대의 전파망원경들이 함께 하나의 천체를 바라보는 관측을 진행하죠. 총 200시간에 걸친 아주 깊은 관측을 통해 100메가픽셀에 달하는 방대한 이미지로 우리은하 중심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여러 망원경을 함께 동원한 전파 간섭계 기술 덕분에 쭉 뻗은 팔 끝에 놓인 머리카락 두께의 아주 세밀한 길이까지 볼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성능을 발휘했죠. 그 결과 우리은하 중심부에서 전파 필라멘트를 발견했습니다. 재밌게도 당시 관측을 보면 이들 대부분은 우리은하 원반에 대해서 거의 수직하게 분포하고 있죠. 또 살짝 둥글게 휘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은 우리은하가 하나의 거대한 하프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한때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필라멘트가 우리은하 원반상에서 벌어졌던 초신성 폭발의 흔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재밌게도 이 필라멘트 속의 입자들은 단순히 뜨겁게 달궈져서 빛을 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필라멘트를 따라서 뚜렷하게 이어진 자기장을 관측했는데요. 바로 가스 입자들이 자기장을 따라 광속에 가깝게 가속되면서 전파를 방출하는 상대론적인 복사가 벌어지고 있었죠. 바로 이러한 발견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이 수직한 필라멘트가 우리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스타의 활동과 연관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다시 미어캣을 활용해서 동일한 영역을 추가 관측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간 길게 이어진 수직한 필라멘트에 가려져 그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구조는 은하 원반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이 아니라 나란한 방향으로 누워 있었죠. 게다가 단순히 방향뿐 아니라 수직한 필라멘트와 수평한 필라멘트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우선 수직한 필라멘트는 100에서 150광년 길이로 뻗어 있는 반면 수평한 필라멘트는 고작 5에서 10광년 정도의 짧은 길이로 분포하고 있죠. 또 수직한 필라멘트는 자기장을 따라 빠르게 가속된 입자들이 전파를 방출하고 있는 상대론적인 복사로 밝게 빛을 내고 있지만, 짧은 수평한 필라멘트는 가스 입자들이 단순히 뜨겁게 달궈진 채 에너지를 방출하는 열적 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차이는 수직한 필라멘트는 은하 원반 이곳저곳에 흩어져 분포하는 반면 수평한 필라멘트 대부분은 우리은하 정중앙을 완벽하게 겨냥한 채 정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발견된 이 수평한 필라멘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기원에 대해서 제이드 박사는 우리은하 중심에서 잠자고 있는 괴물, 초거대 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스타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궁수자리 A스타 블랙홀은 우리에게서 한 25,0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죠. 태양 질량의 430만 배 수준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활동성은 거의 없습니다. 별다른 물질 분출도 에너지 폭발도 지금은 딱히 벌어지고 있지 않죠. 과거 한때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도 폭발적으로 물질을 집어삼키고 에너지를 토해내는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잠시 쉬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블랙홀이 잠잠해지기 직전 한창 왕성하게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던 시절의 흔적이 그 주변 수평한 필라멘트에 남게 된 겁니다. 블랙홀에서 빠르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제트와 물질 분출은 은하 주변 수소가스 구름을 빠르게 불어냅니다. 가스 구름과 같은 유체가 빠른 속도로 충돌하면 일종의 강한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체 속에서 느끼는 압력을 램 프레셔, 램 압력이라고 부르죠. 블랙홀에서 분출된 물질 분출과 주변 가스 구름이 충돌하면서 램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가스 구름 속에선 기다란 필라멘트 가닥이 반죽되죠. 특히 우리은하 중심 블랙홀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필라멘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제이드 박사의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필라멘트를 통해 우리은하 중심 블랙홀이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잠잠해졌던 건지 블랙홀의 활동이 줄기 시작한 시점을 유추했다는 건데요. 천문학자들은 한때 우리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1만 년당 태양 질량 하나 정도의 에너지를 토해내는 활동성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필라멘트의 공간 분포를 보면 당시 블랙홀은 우리은하 원반을 따라서 20도 너비로 에너지를 토해낸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현재 관측되는 필라멘트가 반죽된 시점은 600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즉 지금에 비해서 한창 활발했던 우리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한 600만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잠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한편 지금에 비해서 더 난폭했던 우리은하 중심 블랙홀의 활동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유명한 발견이 있는데요. 우리은하 한가운데 은하 원반에 대해서 수직하게 뿜어져 나가고 있는 거대한 감마선 거품이 있죠. 앞서 2010년 천문학자들은 감마선으로 우주를 관측한 페르미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우리은하 중심 위아래로 둥글게 뻗어나가고 있는 거대한 거품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페르미 버블이라고 부르죠. 그 전체 규모만 총 5만 광년에 달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10년 뒤 천문학자들은 이번엔 X선으로 우주를 찍는 이 로지타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X선 영역에서도 비슷한 거대한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X선 빛으로 둥글게 채워져 있는 이 로지타 버블은 페르미 버블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하지만 페르미 버블과 이 로지타 버블 모두 거의 비슷한 방향에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두 개의 거대한 거품 모두 우리은하 중심에서 벌어진 블랙홀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 로지타 버블 주변의 가스 구름을 열심히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버블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질소, 산소, 그리고 네온과 같은 꽤 무거운 원소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이런 다양하고 무거운 원소는 보통 육중한 별이 진화를 마치고 초신성 폭발과 함께 남기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따라서 이 로지타 버블은 우리은하 중심 블랙홀의 결과가 아니라 은하 중심부에서 한데 모여서 한꺼번에 폭발했던 초신성 폭발의 흔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페르미 버블의 기원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논란이 남아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통적으로는 페르미 버블은 과거 활발했던 우리은하 중심 블랙홀이 만든 결과일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라드 제이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오래전 우리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단순하게 우리은하 원반의 수직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토해내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수평한 전파 필라멘트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선 오히려 은하 원반을 따라서 블랙홀의 축이 거의 누운 채로 에너지를 토했다고 봐야 하죠. 은하 원반에 대해서 한 20도 범위 안팎에서 블랙홀이 에너지를 토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거의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우리은하 중심 블랙홀은 우리은하 원반의 수직한 방향으로 페르미 버블을 만들게 되었던 걸까요? 페르미 버블이 블랙홀의 결과일 것이라 추정하는 제이드 박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는데요. First of all, it's not clear yet whether Fermi bubble is really coming from the black hole itself. There are other ideas that also suggest that Fermi bubble could be from a burst of star exploding. That's a starburst idea, and this is a black hole. It depends essentially. The alignment, as I mentioned before, the misalignment that happens depending on how the material is accreting onto the black hole. So this is a much more massive outflow for the Fermi bubble. It's a completely amazing. So it's a much more powerful sort of outflow that came from several million years ago, actually more than several million years ago. It's like maybe more than 10 million years ago. So this is a different event that created what we think is happening for these structures that we talked about. It is possible that this spin axis was different because of the way that the material fall into the hole itself, or the misalignment happened. The spin of the black hole itself is not going to change because the angular momentum of the black hole is dictated and it's conserved. So you're not going to change that. But there are all kinds of really simulations that have been done that if you have this spin axis, you have an accretion disk and it's angular momentum, but there is going to be also wobbling happens also. These wobbles basically create also an outflow direction that is changing. In fact, you do see galaxies, radio galaxies, that show trace of this wobbling. So what you really see, it's almost like when you have water faucets
and you move it like this, and you see these black holes, jets in radio jets that these so they go up and down and all that. You can actually see, but it's also that's one effect. But the other effect is that when you have such a powerful outflow, it eventually, even if it is coming from some spin axis in one direction with some opening angle, is going to imprint its activity in the direction where there is very little gas. So essentially, if you have such an incredible powerful, it's actually going to be directed in the direction away from the plane also, because it's huge. It's not going to just go along the plane. So it's actually eventually finds a way. So the gas clouds in the plane of the galaxy can also constrain the direction of the outflow, even if the spin axis is not exactly perpendicular to the plane, because eventually go in some direction, and eventually the gas clouds pressure is going to be sufficiently high that the material go in the direction away from the plane of the galaxy. 블랙홀의 Z 방향은 단순히 블랙홀 자체 스핀뿐 아니라 주변에서 빠르게 유입되는 가스 물질의 방향에 따라서도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홀의 회전축 자체는 크게 기울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 사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스가 유입되었는지에 따라서 블랙홀 바깥으로 뿜어져 나간 가스 거품의 방향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2022년 지구 전역의 전파 망원경을 총 동원해서 관측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관측에 따르면 우리 은하 중심 궁수자리 A스타 블랙홀의 회전축은 실제로도 은하 원반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기울어진 것으로도 보입니다. 제이드 박사는 앞으로 더 많은 망원경에 참가하면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관측이 더 정밀하게 된다면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 회전축에 관한 미스터리 역시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이야기했죠. 반면 페르미 버블의 기원에 관한 굽타 박사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이번 이로지타 버블의 기원이 은하 중심부에서 한창 폭발했던 별 탄생과 초신성의 결과라는 것을 발견한 굽타 박사는 페르미 버블 역시 비슷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죠. It's easily explanation because we have now this very symmetrical shape in the northern and the southern side, because the galactic plane near the center of the disk or the plane, the density of the gas is much higher than the outer side. The gas shocks can easily expand once they cross the boundary of the thick disk, because bubbles can't expand along the major axis of the plane because density of the gas or the medium is much higher. The shocks are not strong enough to expand along the major axis, but along the minor axis, the density is less. Okay, so that means that less energy is needed for these shocks to expand. That's why it's not spherical, the two bubbles. Given the eROSITA bubbles and Fermi bubbles are so similar, so looks like the formation mechanism for the bubbles should be the same. Okay. I think there is now no much discussion so much that the Fermi bubbles are completely different phenomena than the eROSITA bubbles. Okay, so they looks like these both are the part of the same system at the different temperature, different composition. That's why one is emitting into the gamma rays, the other into the X-rays. Now, since the X-rays are providing evidence of the stellar feedback, so I will support the theory. I will like that the Fermi bubbles also a signature of the stellar feedback, not the AGN feedback. But again, that is not a direct observational confirmation about the Fermi bubbles, but that is through the eROSITA bubble. 규모만 다를 뿐 이로지타 버블과 페르미 버블은 굉장히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 이야기했죠. 과거 은하 중심부에서 수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탄생하고 터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아주 강력한 항성풍이 사방으로 불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높은 밀도의 먼지 원반으로 가려진 은하 원반을 따라서는 항성풍이 멀리 퍼지지 못했죠. 대신 뻥 뚫린 먼지 원반의 수직한 방향을 따라서 항성풍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페르미 버블과 이로지타 버블 모두 은하 원반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300만 년 전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수많은 별 탄생과 폭발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라면 한창 지구에서는 우리들의 먼 조상이 땅 위를 거닐고 있었겠죠.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보다 중심부가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을 전혀 다른 모습의 은하수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은하 중심부는 연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지구에서 25,000광년 거리까지 떨어진 중심 블랙홀까지 두껍고 짙은 먼지 원반이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보다 다른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 중심을 보는 것이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그저 다른 외부 은하의 중심에서 확인한 현상이 우리 은하의 심장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 추정할 뿐이죠. 하지만 이제 인류는 간접적인 추론이 아닌
직접 우리은의 심장부를 꿰뚫고 그 찬란했던 과거까지를 추적하는 놀라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 한 발짝씩 우리은의 심장부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주먼지 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